to prices of some goods, but their overall effect on 아프시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제 할 거 다 한 거 같은데? 고전으로는 태양의 참 주역을 지켜봅니다. 오늘도 논어승만학교 이한우 교장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구입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동해 산타 열차는 2019년 그 중부 내륙 열차가 폐지되면서 생긴 관광 열차인데요. 강릉에서 이 경북 분천까지 하루에 1회 왕복으로 운행을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왕복 한 번씩만 하고 있습니다. 단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운행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산타 열차를 예매하실 때에는 C열과 D열을 예매하시면 좋은데요. 백두대간과 함께 동해의 푸른 바다를 관람하실 수 있는 그런 좌석입니다. 아, 이거 무조건 C나 D로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 열차는 내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칸마다 좀 색다른 느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1호차와 4호차는 그냥 일반 객실이고요. 2호차는 카페가 있고요. 또 이벤트 행사 같은 것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3호차는 연인석과 또 프라이빗한 이 공간이 있는 패밀리석 는 거기 때문에 그 성과 나타난 성과에서 리스크를 누구 따라서 해진다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본 적 없는 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 우리나라는요 3,500억 불 투자라고 하지만
분명히 1,500억 불은 조선과 관련된 산업 협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에 지금 들어가서 실제 뭐 조선소도 뭐 예를 들면 리노베이션도 해야 되겠고 네. 관련된 인프라도 필요할 거고 실제 배 만드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뭐 인력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기술과 관련된 것을 교육을 한다는 것도 약 다양한 700m 형태의 돈이 양지 들어가죠. 아파트 그래서 교차로에서 그 돈을 과연 방면 직진 어떤 방향입니다. 기업들이 수혜를 볼까 하면은 저는 조선협력은 대부분 그 돈은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천억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반도체나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 원전 분야인데 네. 그게 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상당히 갖고 있는 분야고 또 대미 진출해가지고 시장을 확보하는데 그 자금을 쓸 수 있다면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 우리가 건설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돈 중에서 일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투자한다는 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한국산 장비가 들어간다라든지 그럴 수 이런 있죠. 식으로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고윤철 경제부총리가 그 규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을 했는데 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또 몇 가지 더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3,500억 달러랑 별개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하는 거. 이 별도로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수지 그 적자, 그러니까 미국으로 볼 때는 이제 적자고 우리보다 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미국산 제품을 수입해 와야 되는데 사실 미국이 특별하게 경쟁력 있이 팔아먹을 제품이 농산물이랑 그리고 에너지 말고 원료 말고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쪽, LNG 쪽 가스,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에너지 수입을 더 해오기로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에너지 수입은 전적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산 수입이 조금 늘려주는 거죠.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면은 약간 부담이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내년 에너지 관련 해가지고 뭐 천연가스나 원유 다 해가지고 오면은 약 한 200억 달러 정도 조금 넘어갑니다. 연간도요? 네, 연간으로. 이건 뭐 1년에 1,000억 달러 다 수입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에 한 3년, 뭐 한 3, 4년 정도에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고 어차피 들어오는 거니까 이 활용을 좀 하는 그런 전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에너지 수입이라는 게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우리는 해외에서 뭐 중동 지역에서 사오던 LNG를 좀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정도로 가니까 추가 비용이 드는 거는 아닌 거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여기서 뭔가 추가로 더 얻어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뭔가 더 요구할 여지가 있을까? 저도 그 부분은 약간 이제 모호하긴 한데 더구나 특히 이제 그 시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랑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2주 안에 만난다고. 2주 안에 만난다고 그랬고 그래서 다만한 어떤 투자 같은 것이 구체화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보면 현재 미국 굉장히 강조했던 방위비, 국방비 중에 정말 분야에 좀 내지는 또 아까 그 김영범 약 300m 앞 용인 방면 회전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입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입니다. 두 번째 출구입니다. 회전 차량에 주의하세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6k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입니다. 약 7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입니다. 이렇게 의도가도
국물조차 떠먹을 힘이 없었다. 그렇게 3년의 실습 과정을 마치고 나니 손에는 힘겹게 취득한 눈물의 자격증이 한 장 들려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안마사는 허울이 좋다. 유니폼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손님들의 아픈 곳을 해결해주니 거반 의사라 여겨지기도 한다. 손님들도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불러주니 기분도 나쁘지 않다. 언젠가는 안마 덕분에 산삼을 먹고도 해결되지 않던 발바닥 냉통이 깔끔히 해결됐단 말도 들었다. 누군가는 하루 7, 8알의 두통약을 먹어야 하루 업무를 마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했다. 호전되고 있다는 크고 작은 반응들은 안마일을 지속하게 하는 큰 힘이 된다. 안마일은 타인의 몸을 돌보는 일이지만 내 몸은 등한시하는 육체노동이다. 동료 안마사가 아이고 오늘 삭신이 쑤시는 걸 보니 손님 많이 들겠네 말하는 날은 여지없이 손님이 많이 든다. 날씨가 우중충하고 습도가 높은 날은 손님의 몸뿐 아니라 안마사의 근골격계에도 여기저기 통증이 발생한다. 안마사의 급여는 시간을 얼마만큼 투여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몸이 쓰러지기 힘든 날에도 웬만해선 안마일을 쉴 수가 없다. 손님이 규칙적으로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손님이 없을 때는 하루 한 건도 못하고 퇴근하는 날도 있다. 그러나 손님이 사정없이 밀어닥칠 때는 쉼없이 하루 16명의 손님을 받은 적도 있다. 언제 손님이 끊길지 모르는 형편에 1시간 일하고 몇 분 휴식 시간에 갖는 노동 약 복귀를 지키는 200m 건 앞 쉽지 시속 않다. 30km 단속 업주는 업주대로, 안마사는 안마사대로 불법을 저지르며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 안마사들의 평균 재직 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다. 요즘 달갑지 않은 소식들이 언론 매체를 타고 들려올 때가 있다. 각종 마사지 협회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평등권의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수시로 대법원에 소송을 걸어오는 것이다. 직업평등권보다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이 장애법에 들어있는 것을 무시한 터무니없는 소송이라 생각한다. 몇 년 전인가 대전 홍명상가 지하도 입구에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의 바구니를 행인이 걷어찬 사건을 전해들은 적이 있었다. 나 같은 전맹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거리에서 구걸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손님이 많으면 손가락이 아프고 손님이 없으면 배가 고플지라도 안마사 일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다. 불가피한 선택이자 꼭 필요한 생존 수단이다. 네,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쓴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얼마 전 한겨레 신문에 연재된 노동자들의 이야기 6411의 목소리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출간됐습니다. 제목은 당신의 퇴근은 언제입니까? 인데요. 오늘은 이 책에 실린 시각장애인 안마사 허상옥 씨의 글 눈 감고도 살아야 하니까 중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허상옥 씨는 20년 경력의 시각장애인 안마사입니다. 9살의 홍역은 19살의 폐렴과 결핵을 앓았습니다. 심한 고열이 있었고 연속해서 시력 저하가 왔죠. 29살에 초자체 혼탁 제거 수술을 했고 2회의 망막 박리 수술과 염증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차례 레이저 시술을 거듭했지만 성형상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생존 시력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비장애인이 하는 일을 했지만 전맹이 되고 나니 그것도 어려워서 맹학교에 갔고 안마를 배웠다고 합니다. 읽어드린 글에 있듯이 안마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허상옥 씨는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꾸준히 글을 써서 시집을 낸 시인입니다. 얼마 전 저희 수요일 코너인 들리는 책방 출연자 지상진 씨가 2025년 전국 시각장애인 창작숲의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것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 공모전의 대상 수상자가 바로 허상옥 씨입니다. 허상옥 씨의 글이 궁금하신 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제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진짜 많죠. 혹시 네. 키우세요? 키웠었어요. 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 2021년에. 4년 전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키울 때의 그 기쁨과 행복함은 여전히 남아 계시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생각이 나면은 공원에 혼자 가서 이렇게 산책 나오는 친구들. 아, 보면서. 그러니까 뭐 눈 아이 컨택 되면 서로 이제 강아지랑 합의하에 저희가 이제 대화가 좀 되거든요. 느낌적으로. 합의하에. 네, 합의하에 서로 터치 좀 하고. 네. 저는 얼굴 내어주고요. 그쪽은 이제 저한테 목이나 엉덩이 쪽 내어주고. 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저는 네. 키우고는 싶긴 한데 제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산책을 잘 못 시켜줄 것 같고 네. 목욕도 가끔 시켜줄 것 같은. 맛있는 건 열심히 하시는데. 네, 열심히 하죠. 그건 또 공평하네. 그러면 안 되죠. 무책임한 반려인 될 것 같은 마음에 못 키우고 있는데요. 너무 요즘 진짜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그쵸. 정말 이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반려인들 중에 시각장애인들도 그럼요. 있습니다. 네. 그 시각장애인 중에 안내견과 함께하는 분들도 있고 안내견이 아니어도 개를 키우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반려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특별한 시간을 기획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반려인의 보이지 않아도 손끝으로 전하는 사랑, 블라인드 펫카트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신다영 복지사에게 들어보시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적 고립감 해소나 경사적인 안정을 돕기 위해서 기획되었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각장애인 반려인의 경우 다른 반려인과 소통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직접 반려동물 제품이나 간식을 만들어 볼 기회가 또 제한적이기도 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인들 간의 교류도 활성화시키고 반려동물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단순한 먹거리 제작을 넘어서 직접 만들어보는 토탈 반려동물 케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직접 간식을 만들고 장난감을 만들고 이런 활동이 시각분들이 하기가 힘든데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반려동물과 더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또 다른 반려견을 키우는 시각장애인 분들과 소통하는 기회도 되면서 정서적 유대감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궁극적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시간, 나와 반려견이 교감하는 순간, 그리고 경험을 나누는 반려인들끼리의 따뜻한 소통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기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각장애인 반려인들이 자신의 손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물품을 만들며 정서적인 유대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서로의 이해를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줬으면 합니다. 네, 시각장애인들 중에는 안내견과 함께하는 분들이 있고 네. 또 안내견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간은 그 장난감을 만든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시간들을 그걸 얘기하시죠?